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오늘 오전에 에이펙 정상회의에 막은 올렸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21개 나라 정상을 한 명 한 명 영접했는데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이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첫 대면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는 길에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 정상과 중국 정상의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애초에 오늘 저 정상회의 개막 이재명 대통령이 일일이 영접하는 저 실시간 중계를 보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15분 정도 늦어졌어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각 아닌 지각을 한 건데 이것 때문에 꽤 여러 뒷말들이 초반에 있긴 있었습니다. 원래 지각대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일단 굉장히 크게 지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회의장하고 본인 숙소인 코롱 호텔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맞아요. 뭐 한 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저렇게 늦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그런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또 다음 회의가 이제 중국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스포트라이트, 즉 뭐 스타는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중국 측에서 기획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요, 보통 이런 의전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이런 그 굉장히 치열한 이 정보전이 치열합니다. 이 각국의 어떤 스태프들이 누가 먼저 갔다, 지금 언제 갔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면서 실제로 출발 시간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뭐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길은 다 뚫려 있고 다 이제 이 경찰 사이카가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늦었다는 이유는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 이걸 높이기 위한 중국 측의 외교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권혁기 의전비서관과 시계를 보는 듯한 모습, 시간을 물어본 게 뭐냐면 원래 에이펙 회원국은 영문으로 알파벳 역순에 따라서 마지막에서 5번째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입장할 예정이었는데 UAE 왕세자가 마지막으로 입장한 뒤에 나타나지 않다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15분을 넘겼습니다. 글쎄요, 뭐 누군가는 의도적 결례라고 하고 기싸움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시작은 이랬습니다. 뭐 지각 얘기야. 사실은 이틀 전에 한미 정상회담 때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김해공항에 떨어질 당시가 이제 1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쭉 모든 일정들이 다 늦어졌던 경험도 우리가 했었는데 이 대통령도 오늘 좀 기다렸어요. 모르겠어요. 신경제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근데 그 이후에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이유 중에 경주를 대표하는 황남빵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라고 시 주석이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경주하면 또 황남빵이죠. 그래서 많은 또 관광 가시는 시민들께서도 황남빵 드시고 또 막 사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첫 대면을 했고 그리고 그 대면하는 모습들은 사실 굉장히 좀 화기애애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간에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뭐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중국 측 통역의 그 음성들이 화면에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는 말들을 이제 통역하는 음성이 나온 건데 그게 황남빵 맛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에서도 명절에 월병을 만들어 먹는데 이 월병과 황남빵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또 중국 문화에도 익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에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이제 코롱 호텔에서 좀 늦게 나왔고 다만 이제 황남빵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단 좀 얼어붙었던 혹은 좀 미묘하게 딱딱했던 그 부분도 좀 풀렸지 않았나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 그 차도현 교수님, 차도현 박사님 이
오늘 시 주석이 에이펙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다자 무역 시스템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 애들러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비판했다고 보세요? 네, 제가 볼 땐 다분히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제 이 고관세 부과 같은 것을 겨냥을 했고 예. 이게 중국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다자무역이나 자유무역 정신을 위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이런 얘기가 될 때 공감대가 있고 설득력이 있으려면 예. 그런 규범이나 기본 원칙을 잘 지킬수록 설득력이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국제 규범이나 우리가 저는 다자주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얘기할 때 예. 결국은 중국도 지금 아마 트럼프 행정부 이상으로 그 지적받을 게 많을 거예요. 가령 이제 그 자신들의 의사가 안 될 경우에 우리도 지금 뭐 한한령 같은 것들 지금 여전히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회적으로 압력을 집어넣는다든가.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잖아요. 근데 비확산 문제에 대해서 북한 비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상당히 모호한 자세를 견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그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다자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주의에 맞는 건지 또 지적재산권을 이제 이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문제 한번 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근데 이제 차 박사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간 뒤에 예. 이제 규범과 다자주의를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했고 예. 혹은 뭐 지각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네. 이제 뭔가 중국이 약간의 좀 더 그립감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차기 또 에이펙 정상의 의장국으로서의 또 입김 이런 것도 미묘하게 지금 경주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외 정책에서 2000년대 들어 강조하는 걸 보면 조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평화, 그 다음에 다자 뭐 이런 얘기들이 유난히 많이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바람직한 가치를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 대척점에 누군가 그걸 어기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평화를 위협하고 각 국가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은 저게 이제 미중 전략 경쟁에서의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깔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게 결국 중국이 새로이 국제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을 해나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의 비전은 다분히 다자적이고 또 자유무역을 존중하고 이렇다라는 지금 일종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번 기침의 범인도 접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쨌든 내일 한중 정상회담 첫 대면은 오늘이었고 내일이 더 중요할 텐데 최근에 이제 핵잠수함 관련해서 중국이 외교 메시지 내놓은 것, 불쾌감을 드러낸 것도 있고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는 되레 또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생각보다 첫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때부터 의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일단 이번에 방한한 것이고 또 한중 정상회담도 꽤 오랜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아마 한 번 회담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특히 이제 굉장히 민감한 게 옛날에 우리가 사드 도입할 때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한령까지 내리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모두 발언해서 핵잠수함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쪽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중국 쪽을 뭔가 겨냥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중국 측에서도 비핵화 약속 지켜야 된다라고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거든요. 과연 이게 이제 지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고 또 우리 쪽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서해 불법 구조물을 해서 이게 뭐 양식장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뭔가 중국 측의 어떤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아마 경제협력 분야라든지 또 북핵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 많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차도현 박사님, 이게 특히 핵잠수함 관련해서는 어제 중국이 거의 공식적으로 약간 딴죽 걸듯이 불쾌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일 의제가 뭐 정확히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핵잠수함 문제를 중국이 또 재차 시진핑 주석이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핵잠수함을 건조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뭐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격적인 군비 증강은 좀 상호
뭐 자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 뭐 이런 얘기들로 애둘러 표현할 가능성은 있겠죠.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뭐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 9대 수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저렇게 오찬 회동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게 부적절하다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국의 항공모함 추가 건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부적절한 건가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 부분은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예. 그제는 한미, 어제는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내일 한중 정상회담, 외교의 슈퍼위크, 내일 한중 정상이 예정돼 있는데 이 핵잠수함 관련 중국의 이제 반응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불법 구조물 관련 혹은 여러 중국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첫 대면 여러 뒷얘기들을 몰고 있을 정도로 내일 의제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1위까지 만나봤습니다.